서울여자대학교 프로그래밍 그룹 안드로이드 과정 코틀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틀린의 기본 문법을 중심으로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해보고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틀린의 기본 문법, 모든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비슷하겠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변수 선언하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어떠한 형식으로 저장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겠죠. 코틀린도 비슷합니다. 코틀린도 기본적으로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그리고 문자의 긴 문자열형 변수 이 네 가지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타입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해당하는 예제는 기본적으로 메인 함수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5개의 변수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틀린은 문법적으로 대소문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에 유념하셔서 코딩을 해주셔야 됩니다. 변수를 선언하는 키워드는 var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변수명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콜론 기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하는 데이터의 타입을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인티저, 플롯, 더블, 그 다음에 캐릭터형, 스트링형까지 되어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인티저의 경우는 숫자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플로트형의 경우는 맨 숫자 끝에 F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캐릭터 변수는 글자를 하나만 저장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스트링은 여러 개의 문자열을 저장하게 됩니다. 자, 저장된 문자열을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트 ln문을 사용을 해서 가로 안에 변수 이름을 적어주시면 이 코드를 제대로 작성하시고 실행하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같은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자, 코틀린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가장 많이 쓰는 형태가 이제 문자형이나 숫자형 변수겠죠. 자, 크게 봤을 때는 문자형 변수는 캐릭터와 스트링형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캐릭터형의 경우는 한글 또는 영어 한 개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스트링형은 한 개 이상의 문자, 즉 여러 글자의 문자열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수형의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티저 형태가 있겠죠? 네, 인티저는 그냥 int로만 정의를 하고요. 인티저는 총 사이즈는 4바이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1억부터 플러스 21억까지의 숫자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롱 타입의 경우는 8바이트, 2배가 되겠죠? 8바이트를 사용을 해서 이거에 이제 계승배 되는 정도의 굉장히 큰 정수형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티저형의 반절 사이즈인 쇼트형은 2바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2,768에서 플러스 32,767까지의 숫자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수형 중에 이제 바이트형이라고 있는데요. 이 바이트형은 1바이트만 사용하게 되어 있고, 자, 이게 8비트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128에서 0을 포함하고 플러스 127까지의 숫자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수형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수형도 있겠죠? 실수형은 기본 플로트형. 역시 4바이트를 이용해서 실수로 입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더블형 실수형의 경우는 8바이트를 이용해서 실수를 입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쓰는 true, false 값, 0 또는 1 값을 갖는 불리언형도 있습니다. 불리언형은 선언하실 때 불리언이라고 키워드를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값으로는 true나 false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코틀린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리졸브드 워드가 있는데 대부분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변수를 선언하는 데이터형의 경우에만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셔서 이제 변수의 타입을 선언할 때는 반드시 대소문자를 꼭 지켜서 선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예제는 앞의 예제와 약간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형태의 예제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예제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변수의 이름을 정하고 그 다음에 변수의 타입을 선언을 하고 해당하는 값을 여기다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변수를 맨 처음 선언할 때 얘를 정수형으로 할지 아니면 정수형도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가질지 미리 결정을 해서 선언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선언할 때 초기값을 주는 경우에는 이 타입이 뭔지를 알고 선언을 대부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암시적 선언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초기값을 세팅하는 경우에는 굳이 데이터의 변수 형식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대입되는 값에 따라서 자동으로 데이터 변수의 형식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표시된 부분과 이 아래쪽이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위에랑 아래의 차이를 보면 위의 경우는 각각의 데이터 타입을 명시적으로 잘 쓰고 있죠. 인티저, 플로트, 더블, 캐릭터, 스트링. 근데 아래의 경우는 데이터 타입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값은 초기 값이 세팅이 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틀린에서는 이렇게 초기 값이 선언이 되는 경우에는 굳이 인티저, 플로트, 더블, 캐릭터, 스트링 같은 데이터 형식을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수를 선언을 하고 값을 할당하지 않는 경우 있죠.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중에 초기 값이 아니라 나중에 그 값이 저장이 되는 경우는 어때요? 반드시 데이터 형식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데이터 형식을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에 있는 example 1 코드는 아래에 있는 요걸로 부분으로만 고치더라도 어떻게 돼요? 동일한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우리가 또 변수와 데이터 형식에 관련된 또 중요하게 기억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코틀린에서 변수 선언을 저희가 이제 해봤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VAR이라는 키워드를 통하면 변수를 선언할 수 있구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코틀린에서는 변수를 선언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변수를 선언하는 VAR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VAL이라는 걸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VAR은 Variable의 약자이고요. VAL은 Value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변수, 값이 바뀌어서 계속 저장이 될 수 있는 변수, 즉 일반 변수를 선언할 때는 VAR, Variable이라는 선언자를 사용을 합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다른 값으로 계속 대입하고 변경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예전에 기억을 해보시면 값이 바뀌는 변수도 있지만 어때요? 값이 바뀌지 않고 고정값을 갖는 변수가 있었어요. 자, 그게 뭐였죠? 상수 같은 거죠. 고정형 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고정형 변수의 경우는 코틀린에서는 VAL로 선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VAL 변수는 변수 선언과 동시에 값을 대입하거나 초기화 없이 선언한 후에 딱 한 번만 대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어때요? 변경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프로그램 수행 내내 한 개의 값만 갖는다면 그건 VAL로 선언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 외에 이제 변수값이 바뀔 확률이 있는 경우는 VAR로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생각할 때 뭐 VAR로 하고 뭐 나중에 안 바꾸면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값이 또 오류나 에러나 또는 뭐 악의적인 공격 때문에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명시적으로 한 번만 고정을 해야 된다라는 변수들은 일부러라도 밸류 형태, 즉 VAL 선언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아래 예제를 보면 VAR로 VAR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죠. 이걸 제가 인티저 100이라고 선언을 했으면 나중에 200으로 고쳐도 돼요. 그래도 제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아래의 경우는 VAR로 선언을 했어요. VAR로 선언을 하고 초기 값을 인티저 타입의 100으로 선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 수행 중간에 my VAR 밸류형 형태를 200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에러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걸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변수의 선언 방식, 즉 사용 용도에 따라서 때로는 valuable 형태, 때로는 value 형태로 선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끔 우리가 인티저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좀 더블로 바꿔야 되거나 또는 뭐 더블 형태를 또 인티저로 바꿔야 되거나 라는 데이터형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보통 저희가 캐스팅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데이터 형식을 변환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코틀린에서도 캐스팅 연산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예제로는 인티저 타입으로 바꿔주는 toInteger 함수나 또는 toDouble이라는 정적 메소드를 이용을 하시면 네, 손쉽게 데이터 타입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a라는 변수에다가 a라는 변수에 인티저 타입으로 값을 넣고 싶은데 하필이면 그게 문자열 100이라는 겁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toInteger라는 정적 메소드, 캐스팅 연산자를 이용을 하면 실제 a라는 변수에는 뭐가 들어가요? 네, 숫자 100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variable b의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더블 형태고요. 지금 보시면 100.123이라는 역시 문자열형의 숫자를 지금 입력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 정적 메소드로 캐스팅 연산자인 toDouble 메소드를 적용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죠. 예, b도 숫자로 문자열이 아닌 숫자인 100.123이 저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변수 중에 특이한 값이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null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null. 네, null 값을 넣을 수가 있죠? 네, 코틀린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null 값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본적으로 변수에 null 값을 넣는 거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특별히 null 값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변수를 선언할 때 형식 뒤에 특이하게 물음표를 붙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만약에 내가 valuable 이름이 not null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고 얘를 인티저 타입인데 처음에 null을 넣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넣게 되면 얘는 네, 에러로 수행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valuable 변수 형태인 OK null 값에다가 내가 null을 넣고 싶으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인티저 옆에 물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null이 들어가도 얘는 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null이 반드시 안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명시하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네, 그런 경우는 네, 느낌표를 2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주시면 나중에 실수로라도 프로그래머나 또는 사용자가 해당 변수 값에다가 null 값을 넣을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변수로 ARY라는 어레이 타입을 하나 선언을 했는데요. 이제 한 개짜리 배열 리스트를 선언을 했어요. 예, 그럼 배열 리스트를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배열 리스트에다가 값을 추가하고 싶은데 그 추가하는 값 즉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느낌표 2개를 이렇게 딱딱 찍어주면 이 괄호 안에는 null 값이 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괄호 안에 null 값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괄호 안에 null 값을 쓰게 되면 얘는 네, 에러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기능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valuable과 value처럼 프로그래머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값을 컨트롤해서 가급적 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같이 하고 있겠죠. 자,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변수의 다양한 타입을 선언했던 example 01.kt 예제를 작성하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example 01.kt의 선언 부분이 네, 명시적이었는데 이제 암시적 선언이죠. 네,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지 않고 하는 걸로 변경해서 동일한 결과가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본인의 이름, 학번, 나이 등을 저장하고 출력하는 소스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자,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변수 이름은 본인의 이름은 name으로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학번은 id, 나이는 age,
그리고 여기는 그냥 소속을 의미하는 DPT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코틀린 예제로 작성을 해보시고 잘 실행이 되는지 결과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제 코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 클라우드 상에서 코틀린을 코딩하는 데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소스 코드를 좀 유지하면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앞서서 설치했던 인텔리J IDA 환경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텔리J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코틀린 파일을 동시에 선택적으로 실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나 여셔서 거기에서 계속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프로젝트 만드는 걸 같이 해볼까요? 네, 지금 인텔리J를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고요. 이제는 기존에 열었던 프로젝트 목록들이 쭉 나타나게 될 거예요. 네, 옆에서 이제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메뉴가 있지만 그 위에 보시면 New 프로젝트라는 버튼이 있죠? 네, 여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New 프로젝트라고 창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자, 저희는 코틀린 /JVM으로 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주시고요. 상단에 프로젝트 SDK가 네, 정확히 그 JDK 버전이 보이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을 적당하게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저는 지금 챕터 2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냥 챕터 2라고 02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인텔리J ID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왼쪽에 이제 프로젝트 창을 보시면 src 소스 부분이 있고요. 네, 거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네, New 버튼을 이용하셔서 코틀린 파일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그냥 파일로 추가할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 파일을 체크해 주시고요. 자, 처음에 하려는 예제의 이름이 저희가 이그잼 01이었죠? 네, 이그잼 01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파일명 적으시고 여기를 타입을 파일을 정확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일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위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네, 그냥 엔터 키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파일의 이름을 넣고 엔터 키를 누르면 네,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메인 함수 어떻게 썼었죠? 네, 메인이라고 그냥 쓰고 나서 네, 바로 탭키를 누르면 네, 기본 펑션 네임의 그 칸이 기본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01 예제는 여러분들 강의록을 꼭 참고하셔서 반드시 직접 타이핑을 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변수를 선언을 하고 출력을 해주는 예제였죠. 네, 그래서 그 안에다가 내용을 집어넣으시면 되는데요.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선언자가 뭐였죠? 네, var이었어요. 네, var 쓰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변수의 이름이 var1이었죠? 네,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콜론 적어주시고 얘는 인티저 타입. 네, 인티저의 경우는 대소문자 구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자동 완성 기능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화살 표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엔터키를 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티저 타입이고 10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변수의 경우는 여기서 선택적으로 이제 언더라인이 적혀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변수를 선언해 볼게요. var 하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은 var2로 선언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 타입은 네, 실수형인 플롯입니다. 플롯 형태고요. 그 다음에 플롯 형태의 경우에는 숫자 뒤에다가 알파벳 F를 붙여주면 정확히 입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변수를 선언하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변수의 경우는 더블 타입이었고요. 그 다음에 더블 타입으로 하고 네, 값을 10.2를 저장했습니다. 자, 네 번째 변수의 경우는 네, 캐릭터, 그 문자 하나가 들어가는 변수 형태였고요. 네, 들어가는 값은 네, 안이라는 값이었습니다. 영어 글자 한 글자 또는 한글 글자 한 글자만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변수의 경우는
네, 문자를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네, 스트링 형태였습니다. 스트링 형태였고요. 스트링 형태의 경우는 네, 더블 코테이션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네, 안드로이드라고 적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네, 프린트 ln 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ln 문을 쓰면 그 안에 변수를 출력을 해주면 변수 값만 적어주면 되기 때문에 네, 여기 제가 변수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변수의 리스트 형태로 네, 입력을 할 때 여기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var 아까 할 때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자, var 하면 여기 밑에로 이렇게 보여지시죠? 쭉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첫 번째 변수, 제가 선언한 변수가 다 등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타입까지 다 나와요. 인티저 타입, 플로트 타입, 더블 타입, 캐릭터 타입, 스트링 타입까지 다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니까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네, 추가적으로 2, 3, 4, 5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요건 그냥, 복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되겠죠?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코틀린에서는 맨 끝에 세미콜론을 넣어야 안 넣어야 돼? 넣지 않습니다. 네, 넣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주요한 데는 하이라이트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직관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기가 아주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여기에 가셔서 런 메뉴로 가셔서 자, 위쪽 런이 있고 밑에 쪽 런이 있는데 이게 보여지는 런을 먼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디폴트로 실행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메인이 여러 개 있을 때 뭘 하냐에 따라서 여기 약간 메뉴가 바뀝니다. 자, 런을 누르면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이그잼 01. 제가 방금 만든 거죠? 네, 그 코틀린 파일을 할 거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네, 바로 엔터 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런을 눌러주시면 네, 컴파일이 진행이 되고 자, 의도한 대로 제대로 나오나 확인을 해볼게요. 네, 10, 10.1, 10.2, 안드로이드까지 잘 나오죠? 에러도 없이 잘 출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과제에서 혹시 결과를 출력해서 내세요 그러면 요거를 캡처하시거나 또는 이 부분을 화면 캡처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명시적으로 일반적으로 선언하는 방법이었고 저희가 두 번째 이거를 암시적으로 선언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네. 암시적 선언은 뭐였냐면 초기 값을 줄 경우에는 굳이 인티저 이런 걸 안 써도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지우는 거. 그쵸? 바로 해도 인티저라고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플로트도 마찬가지고요. 더블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제대로 나오거나 또는 에러가 날 수도 있겠죠. 데이터 타입 선언 안 했는데 이럴 수도 있지만 전혀 에러는 안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창을 살짝 올리겠습니다. 제가. 자, 런으로 가면 이번에는 런이 위에도 나올 거예요. 그쵸? 왜냐면 디폴트 값이 하나가 들어가서요. 이그젠플 01.kt를 실행할 거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바로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누르면 한 번 더 선택하게 됩니다. 그냥 저는 위에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처럼 선택창이 따로 안 뜹니다. 그쵸? 자, 그럼 좀 시간이 지나고 출력이 됩니다. 여기 밑에 스크롤에 밑에를 보시면 지금 방금 저희가 실행했던 거가 나타나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이거 내가 방금 실행 안 한 거 아니에요? 궁금할 수도 있죠? 그러면 좀 바꿔볼게요. 한글로 된 안드로이드 부분에 이걸 A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는 영어 플레임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아까랑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데이터 타입을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에러는 메시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 실습 두 번째 관련된 부분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여러분들 본인의 이름이나 학번이나 나이 같은 거를 한번 저장하고 그 다음에 출력하는 소스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src 부분에다가요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세요. new 하셔서 코틀린 파일 하나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네, 그냥 우리 편의상 HW 홈워크라고 해서 저장을 하죠. HW 네, 지금 이게 02단원이기 때문에 네, 2단원의 첫 번째 네,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2-01로 하겠습니다. 네, 2-01로 설정을 하고 제가 이게 클래스가 아니라 파일로 했어야 되는데 클래스로 넣었네요. 이거는 다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를 하고요. 네, 클래스로 저장해도 변경할 수 있지만 네, 번거로우니까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코틀린으로 해주시고 요 밑에를 네, 파일로 해주세요. 요게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파일로 반드시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HW 02단원 네, 02단원의 01 첫 번째 예제다.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엔터를 쳐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이라고 탭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우리 뭐 어떻게 했죠? 변수 이름하고 제가 샘플을 보여드렸죠? 네, 그거에 맞춰서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 강의를 멈추시고, 네, 한번 작성하시고, 네, 결과 화면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열심히 코딩 해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코딩을 다 마쳤나요? 네, 저도 코딩을 다 마쳤습니다. 코딩을 다 마친 친구들은 방금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코드를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런 메뉴로 가셔서 첫 번째에는 런을 선택하시지 말고 이거는 이전에 저희가 작업했던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런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런창에서는 요거 이그젯만 나왔는데 저희가 방금 저장한 예제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얘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행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그쵸? 그 다음에 학번, 그 다음에 나이, 학과까지 이렇게 다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소스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소스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는 네, 보시는 것과 같이 VAR로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 각각 줬고요. 그 다음에 저는 타입을 다 선언을 했습니다. 암시적으로 안 하고 명시적으로 다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id는 인티저 타입으로 했고요. age는 그냥 쇼트 타입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코틀린으로 가장 간단한 예제들 몇 개 해봤으니까 이제 이후에도 조금 저희가 이제 다양한 뭐 조건문이라든지 반복문 이런 것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본 문법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